네, 1월 셋째 주는 지난주 대비 18건 감소한 30건의 계약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남 3구 거래량이 8건으로 지난주 대비 9건 감소했고요. 강남 3구 외 거래량이 22건으로 지난주 대비 9건 감소했습니다. 이때 이제 1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발표되었고 고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합니다. 앞으로 2월과 4월에 있을 금통위를 살펴봐야겠고요. 먼저 강남 3구 매매 사례입니다. 플랜 S 플러스 방이동에 위치한 사업 건물이네요. 이렇게 단독주택을 예쁘게 리모델링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36억, 평당 5,345만원에 거래가 됐고 마찬가지로 건물가액 4.5억을 제외한 순수 토지 평당가입니다. 전층 직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하신 분도 아무래도 직접 사용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임대를 맞추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직영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리스백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실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은 무주 빌딩입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131억 5천만원, 평당 1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설해마을 이면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고요. 매매가 대비 임대 수익률은 3% 중반까지 나왔던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가 약간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수익도 잘 나오고 입지도 좋았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화 빌딩입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지금 보셨을 때 건물 외관이 막 좋아 보이진 않지만 1층 음식점 영향이 좀 있겠죠. 상당히 거래가 빨리 되었던 건물입니다. 매매가 90억 원, 평당 1억 5천만 원, 건물가액은 4억 원 제외했고요. 삼성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고 주변 거래 금액이 워낙 높아서 평당 1억 5천이지만 주변에 1억 7천, 1억 7,500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매급 물건이다 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리모델링도 완료해서 손볼 게 크게 없다는 것도 장점이긴 했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면 삼성역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은 먹자 상권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 거래 사례도 보시면 25년 1월에 1억 6,600, 24년 7월에 1억 8,400에 주변에 거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던 2억 2천, 1억 2천, 1억 4천 정도에 거래된 사례들도 있고요. 다음은 조경 빌딩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이고 매매가 80억, 평당 1억 3,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면에 위치한 역삼동 건물이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위치를 보시면 원 에디션 강남이라는 고급 오피스텔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북서 코너입니다. 원래 여기는 스포월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포월드를 허물고 지금은 원 에디션 강남이라는 오피스텔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류준열 씨가 건물 투자를 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본 건물이 과거에 류준열 씨가 투자했던 사례입니다. 워낙 성공적인 사례라 부동산 채널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주목하셨던 사례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 원 에디션 강남.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91년 준공되어 건폐율 49.95%, 용적률 242%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대비 42% 정도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 용적률 이득을 봤기 때문에 한 개층 정도는 이득을 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쪽에 주차장이라 그 활용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으나 북향으로 똑바로 올라간 건물이라 올라가면서의 면적 부스가 좀 적고 공사하면 건물도 예쁘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았었네요. 거래됐던 시세를 보시면 이미 21년도에 1억 3천을 찍었던 곳이고 류준열 씨 건물이 1억 8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남원지구 살펴보겠습니다. 번동 대건축 부지 38 헤이즐톤 모텔입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이고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수유역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유역은 강북구청에 있고 강북권 내 가장 큰 상권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쪽에 있던 소액대 숙박시설 물건이라 거래가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30억 미만의 숙박시설 건물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 숙박업에 대한 수요가 요즘 최절정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텔 건물들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호동 재건축 부지 753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분다리역 대로변에 위치한 재건축 부지입니다. 이 물건도 보시면 역세권 대로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면이 상당히 좋은 땅이라서 1층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LH 사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1층 상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2층을 주거시설로 꾸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1월 넷째 주 빌딩 계약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넷째 주에는 지난주 대비
5건 감소한 25건의 계약이 확인되었습니다. 2주 연속으로 계약이 줄어들고 있었네요. 강남 3구 거래량이 6건으로 지난주 대비 2건 감소했고요. 강남 3구 외 거래량이 19건으로 지난주 대비 3건 감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주간 거래량이 30건 아래로 내려왔던 주입니다. 30건 이상 거래되고 30건 미만으로 거래되고, 요거를 제 블로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원래 평균 거래량이 20건대, 25건 이 정도가 평균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평균 3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쭉 흐름을 이어오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20건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강남 3구 매매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카이빌딩. 이 건물은 매매가 88억, 평당 1억 2,1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건물가액 21억 4천만 원은 제외한 순수 토지 평당가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이면에 위치한 신축 빌딩이고 통임대로 학원이 들어온 건물입니다.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3% 초중반 정도이고, 임대된 이유로 매매도 많이 불이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진 건물, 그리고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4m 도로를 끼고 있어서 그렇게 입지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치동의 학원 건물은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뿌띠 빌딩입니다. 이게 저희 원빌딩 1관, 2관 뒤쪽에 있는 건물이라 저도 참 많이 갔던 건물인데요.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요거는 거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대지 26평, 연면적 34평, 1975년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죠. 보시면 2009년에 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2014년에 9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2021년에 30억 2천에 거래가 됐고, 6개월도 안 돼서 22년 1월에 3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39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딱 2년 만인 24년 12월에 4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1억 8,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건물의 대지 면적과 연면적을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의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실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임대료가 면적 대비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개인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건물이다 라고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좀 의아합니다. 다음은 선종 빌딩입니다. 이 건물 진짜 괜찮았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매매가 74억 3천만 원, 평당 1억 4,900만 원, 건물가액 4.4억 제외한 금액입니다. 선정릉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공원 조망이 깔끔하게 나오는 건물이라서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만 비어 있었고 만실 상태였고요. 임대 수익률은 2% 초중반 정도로 낮았으나 위치가 워낙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당가도 시세 대비 크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선정릉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공원 뷰를 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은 서울 남원지구 매매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돈 룩업 오사이 초밥이라는 봉천동 건물인데요. 이 건물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매매가 36억 5천, 평당 5,698만원, 건물가액 2억 9천 제외한 순수 토지 평당가입니다. 차로숲길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고요. 실제 거래 금액은 36억 5천보다는 낮게 거래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지하가 공실인 게 조금 흠이었지만 지하를 포함한 만실 기준 수익률은 4%가 넘었습니다. 단지 황금성이 낮진 않을지, 차로숲길 상권이 지속적으로 괜찮을지가 관건이었던 물건이고요. 저도 사실 참 고민이 많았던 물건이지만 이번에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돈가스 백반입니다. 매매가 69억, 평당 6,725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곡미술관길 인근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일정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용적률 이득을 보았고 약 40평 정도, 역에서 그나마 가까운 편이고 주변 환경이 워낙 깔끔하고 좋아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좋은 건물로 보입니다. 제가 새벽 답사도 이쪽으로 한번 갔었는데요. 그 영상도 조만간 담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성곡미술관이 있고 연축구역회가 있네요. 주변으로 상권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런 동네가 있었어 하실 법한
굉장히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입니다. 다음은 한남동 재건축 부지 97입니다. 이 건물은 최근 준공된 브라이튼 한남 인근에 위치한 재건축 부지입니다. 이건 지도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도 사실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한남 아이파크, 브라이튼 한남 아파트가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었고요. 이 아래쪽 획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시세를 좀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물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남동은 한남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쪽 라인은 고급 주거단지로 재편성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한남 아이파크, 브라이튼 한남에 이어서 어떤 고급 주거 상품이 들어올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근생입니다. 이 물건도 좋았습니다. 연무장길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명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시세 정도였고 좋은 물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연무장길에 팝업을 열기 위해 임대보다는 매매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무장길의 또 다른 호재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자본이 투입된 만큼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물건도 매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연무장길 자체가 워낙 하나의 큰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덕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연예인 송승헌 씨가 오래도록 보유하던 건물인데요. 2018년도 235억에 매입해서 이번에 259억 5천만 원에 거래하셨습니다. 시세 차익이 약 25억 정도 되지만 보유 기간을 생각하면 크지 않은 차익으로 보여집니다. 팬데믹 때 상권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더뎠던 점이 시세 상승이 적었던 이유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점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종강역을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요. 최근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의 거래 사례도 많이 쌓이고 있어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월 5번째 주 매매 사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째 주는 총 9건의 매매 사례 확인이 되었고요. 강남 3구 3건, 그 외 6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따로 변동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청담 세시 상현입니다. 청담동 영동고 블록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거주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얻으셨던 건물로 알려져 있고요. 만실 기준으로 예상 수익률은 한 2%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청담동의 평당 1억 5천대로 거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삼성동 신축 빌딩 66입니다. 선정릉공원 위쪽에 위치한 신축 빌딩이고요. 전층 공실 상태로 계약된 걸로 보아 직접 사용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물건이고 외장재를 해외에서 공수해 오실 만큼 공들인 건물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서울 남어지구입니다. 첫 번째 비금 빌딩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매매가 300억, 평당 2억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합정 중간 대로변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고요.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층 공실 상태로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혹은 신축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딩 매매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금액을 잘 방어해야 좋은 값을 받고 내 건물을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요즘 데이터의 접근이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계약 사례, 매매 사례 지켜보시면서 우리 건물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나는 이 지역의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 금액에 사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월 셋째 주부터 5째 주까지 빌딩 계약사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 개씩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